9.0은 각 독해 제재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따라오고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역사 제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allusion. 자, allusion 하는 것은 자, 제가 뜻은 안 적어놨기 때문에 다 적으셔야 됩니다. 바로 알류산 열도의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일단 역사 제재 자주 등장하니까 외워주세요. 자, 미국의 영토인 바로 알류산 열도를 갖다가 allusion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거는 따로 이렇게 별표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anachronism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anachronism. cronyism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혼란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는 nation, 국가죠. 국가가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시대착오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제재별로의 9.0은 특별한 품사 중심으로 외우지 마시고 뜻 위주로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anecdote도 자주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자, 앞에는 빨강머리 앤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dote는 이게 이제 사랑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빨강머리 앤을 길버트가 사랑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일상 일화 이야기. 그 다음에 숨어있는 뭔가 비사, 그렇죠? 야사, 비사라 하죠. 그래서 anecdote, 빨강머리 앤을 길버트가 사랑하더라. 그것은 하나의 일화가 되고 비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잘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도 제가 별표를 처리하겠습니다. anomaly라는 단어도 별표 처리하겠습니다. 자, A는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고 여기처럼 부정을 의미한다. not 4.0에 설명했죠. 그 다음 뒤에 이제 중심은 우리가 노멀하다라는 이야기죠. 노멀하다라는 것은 정상적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노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니까 하나의 예가 되고 그다음 하나의 변칙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의 변칙 그렇게 해주시고 그 예라는 기본 단어는 바로 exception이라는 단어. 올해 제재별에 의해서 제가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또 동의어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 공부 연장선으로도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칙이라는 단어와 또 동의어, 예의 변칙의 단어 동의어 이 단어도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irregularit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 외워봅시다. 자, IR이죠. IR입니다. IM이라든가 IN이라든가 지금처럼 IR 그렇죠. 요거는 전부 다 부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not 개념이고 regular 개념 아시죠? regular하지 못하니까 변칙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rregularity 같이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이제 M자로 이제 시작되면은 부정을 만들면 IM을 붙이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자가 되면은, N자로 시작되면은 보통 IN을 보통 붙이고요. R자로 시작되면은 IR을 붙여서 부정접두사를 보통 형성하는 거죠. 자, 기초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irregularity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단어로 가겠습니다. archaeology라는 단어를 합니다. 자, archaeology. archaeology라는 단어가 학문을 의미하죠. 모든 것의 전미사에서 archaeology는 학문인데, archaeology는 지금 역사와 관련해서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rchaeology, 고고학 알아놓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요 단어 별표하겠습니다. 자, armistice라는 단어를 합니다. 자, armistice. 자, ARM, 팔인데, 보통 이제 ARMS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 무기가 ST, stop이 되고, ice, 얼음이 된다는 얘기죠. 양국 간의 무기가 이제는 stop, 멈춰주고, 이제 얼음 상태로 되어버렸다. 쓸모없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무기 자체가 stop, ice가 됐다는 것은 뭔가 이제 휴전 상태가 됐다. 전쟁이 잠시 쉰다는 이야기죠. 휴전, 정전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rmistice, 휴전, 정전이고 보통 이제 동의어로서 truce라는 단어가 있죠. truce라는 단어도 정전, 휴전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artifact는 뭐 기본 단어입니다. 바로 인공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제에서 artifact는 인공유물이라는 뜻이고요. blood sed도 중요합니다. 별표. blood가 피잖아요. sed는 흘러내리다. 뭔가 죽였다는 이야기죠. 뭐 동물을 죽이든 살육. 그러면 피가 흘러내리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람을 죽였다. 살해. 그러니까 죽였으니까 피가 흘러내리겠죠. 살육, 살해라는 뜻이 있고요. 뭐 죽인다라는 의미니까 기본 단어로서는 killing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단어 외워주셔야 돼요. 바로 slaught라는 단어 있습니다.
슬로트라는 단어가 이 학살, 뭐 대살해라는 뜻이 있어요. 요거 잘 외워주셔야 돼요. 요것도 잘 나와요. 슬로트, 대학살, 살육, 살해, 블러드셋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잘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보헤미언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이제 독해에서 역사 제재에서 기본 이 상식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체코 나라에서 바로 정통의 정통, 그렇죠? 정통 아시죠? 정통의 그 다음에 적어보세요. 얼매이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보헤미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코에서 정통에 얼매이지 않는 사람을 보헤미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완전 굳어졌어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자유분방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어주셔야 돼요. 자유분방한. 자, 그럼 만약에 동의어 개념으로 된다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be free가 되는 거고요. be free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구속을 받지 않으니까 바로 이 단어가 되겠죠. unrestricted가 되는 거죠. restrict가 뭔가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유롭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유분방한 보헤미언의 동의어 그 다음에 unrestricted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carnies라는 단어도 발표하겠습니다. 자, age는 나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를 탔어요. 저기서 차는 관광버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나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 관광버스 차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이 죽었다라는 걸 생각해서 바로 대학살을 생각해 주세요. 이게 이제 대학살이라는 단어가 아까 살육, 살해, 슬로틀 이런 단어와 뭔가 연결 개념으로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독해 제재에서 역사 제재에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단어. 그 다음 단어도 중요한 단어예요. 발표하겠습니다. 자, chivalry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chivalrous가 이제 용감한 단어, 우리 앞에서 기본 단어로 배웠죠. 그래서 시발, 그죠? 욕 잘하죠. 우리 군인들이나 뭐 이 병사들 보면 욕 잘하잖아요. 그래서 chivalry 무슨 뜻이냐면은 중세 시대의 기사제도, 기사들이 시발 욕을 잘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class warfare 가면은 class가 이게 이제 계급이라는 뜻이 있어요. warfare 가면은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져서 바로 계급 전쟁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배경적인 단어를 조금 많이 외워주시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독해 이런 제재에 들어가는 단어가 많이 보였을 때 이미 독해 전체의 어떤 의미를 유추하는데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제재별 의의도 상당히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coron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nation은 이거는 이제 국가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 우리가 이제 자고로 마땅히 이 말이잖아요. 고로 자고로 마땅히 국가. 왕이나 대통령이 자고로 국가 이제 올라가면은 무슨 식을 넣어야 됩니까? 바로 즉위식을 가져야 되죠. 취임식, 즉위식. 또 다른 말로 대관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coronation이라는 단어가요. 자고로 국가에서 이제 왕이나 이제 임금이 바로 즉위식, 대관식을 가진다. 자고로 국가에서 왕이나 그 이제 국왕이 즉위식, 대관식을 가진다. 반드시 자고로 국가에서 즉위식, 대관식을 가진다. 그래서 coronation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즉위식이란 표현이 이런 단어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enthrone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enthronement ceremony라는 표현이 있죠. ceremony.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enthronement라는 단어도 즉위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enthronement ceremony 하면 합쳐서 즉위식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밑에 단어로 가겠습니다. 밑에 단어는 clamlec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clamlec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전문 단어인데요. 역사를 전공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좀 익숙할 수 있지만 비전공자들은 좀 힘들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 clamlec라는 단어가 고인돌이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고인돌 하면은 이 단어가 더 중요하죠. 바로 doorman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간이 돌이 됐다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놀맨으로 고인돌을 잘 외워주시고 크람레크는 일반적인 좀 전문 단어다. 크람레크는 고인돌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크람레크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디깅하는 단어는 디그가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굴물이 되는 거죠. 디그가 파는 거니까 디깅이자면은 발굴물이 되고 그 다음 emancipation이라는 것은 이는 이게 이제 바깥이란 뜻이에요. 맨은 인간이잖아요. 그 다음 뒤에는 배라고 생각하세요. 섬에 이제 노예들이 갇혀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 섬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배를 타고 이제 이 남자들이 바깥으로 나오다 섬 밖으로 그건 뭐 됐어요? 바로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emancipation 해방이라는 단어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별표 놓겠습니다. 배를 타고 이 죄인들 남자들이 섬 바깥으로 나온다. 해방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해방이라는 단어의 동요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단어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libe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iberation도 해방이라는 단어도 잘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 구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출, 해방 바로 deliver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deliverance가 이제 구출, 해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ear라는 단어는 이건 이제 어떤 시대, 그 다음에 시기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동의어가 이제 epoch라는 단어 있죠. epoch도 이제 독해에서 많이 나와요. epoch도 시대, 시기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단어는 이제 age가 있고요. 그 다음에 time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바로 period가 있습니다. 그래서 year로 하면은 시대, 시기, epoch, age, time, perio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cavation도 별표할게요. 자주 독해에서 등장하니까요. cave가 뭐예요? 동굴이잖아요. 그래서 동굴 바깥으로 뭔가 나온다. 뭔가 동굴 안에 있는 뭔가 물건이 있었는데 그 동굴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뭐가 돼요? 발굴물, 발굴. 그 다음에 출토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아까 전에 diggings가 발굴물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 이런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독해에서는 그 같은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뭐 토익이든 우리가 7급이든 9급이든 편입이든 단어 자체를 영어는 이렇게 다르게 변화를 줘서 쓰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변환법,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잘 하신다면 이렇게 동요적 개념을 자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excavation, 발굴, 출토물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굴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dig out, 잘 나왔죠? 바깥으로 뭔가 파낸다. 이게 이제 발굴하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 이 단어가 있어요. unearth가 있어요. earth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밑에 파이져 있는데 그게 on이 부정이니까 이제 다시 밑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unearth도 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exhume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것도 발굴하다.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exhume 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 extinct는 이게 형용사죠. 형용사로서 바로 멸종한 이런 뜻이죠. 멸종한. 그러면 이제 이 단어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동사 단어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동사 중에서 이 단어가 있죠. 바로 extingui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xtinguish. 자, extinguish는 perish하고 같은 단어예요. perish. 그래서 동사로서 이것은 바로 사라지다 이런 뜻이죠. 같이 외워주세요. extinguish, 그 다음 perish, 사라지다는 뜻이고요. 자, extinct, 멸종하다와 관련해서 동요로 어떤 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또 변환법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폐허가 된 단어가 있죠. 바로 be ruined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멸종하는 의미가 같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변환법으로 fall, 뭔가 떨어졌다, 멸종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무너졌다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collapsed라는 단어 있죠. 무너지다. collapse라는 단어 결국 멸종하는 의미와 변환법으로 같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collapse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단어는 생각해 봅시다. 이 표현 자, 수동태로 destructed, 파괴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멸종이 됐다는 이야기죠. be destructed. 그렇죠? 같이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뭐 또 하나 우리가 사라졌다 또는 뭐 파괴됐다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be destroyed 이렇게 써도 되겠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be demolish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기가 이제 독해가 구문이 약해서 독해가 매끄럽게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이 제재별 단어의 동요를 이렇게 외워주시면 듬성듬성 단어로서도 의미 유추하는 연습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feudal ag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뜻이 뭐냐면은 봉건 시대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별표에서 외워줘야 되는데 봉건 시대에서는 이 농민들이요. 봉건 시대 농민들은 항상 느낌이 어때요? 퓨 하면서 뭔가 이게 한숨 소리잖아요. 그래서 봉건 시대의 농민들은 퓨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feudal age가 바로 봉건 시대라는 뜻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feudalism이라는 봉건 제도 단어 2강부터 시작하게 되겠지만 같은 맥락이겠죠. 봉건 시대의 농민들은 퓨 하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모두 다 퓨라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게 봉건 시대 농민들이라는 이야기죠. feudal age가 봉건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feudalism은 지난 시간 1강 끝에서 설명했었죠. 자, 그 중세 시대의 농민들이 모두 다 퓨라고 한숨 소리만 나온다. 그것은 바로 봉건주의라고 이야기했었죠. 봉건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eudalism은 봉건제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봉건제도. 그 다음 파설크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단어, 기본 단어고 하석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프린즈라는 단어는 바로 유적. 그렇죠. 이런 거는 특별한 연상법 없이 하나씩 이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두 개 단어는 별표 처리하겠습니다. hierarch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hierarchy라는 단어인데, 이걸 앞에 보면 higher. 자, 발음상으로 적어보면 higher. 그렇죠.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hierarchy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계급 구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사다리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hierarchy라는 것은 바로 계급 제도라는 뜻입니다. 계급이라는 것은 항상 higher,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욕망의 제도이기 때문에 hierarchy, 계급 제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hieroglyphic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자,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higher.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그래프라고 읽어주세요. 그래서 hieroglyphic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동굴이 되어 있으면은 동굴 높이, 더 높이 올라가면 그 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상형 문자가 그려져 있다. 그렇게 연상법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hieroglyphic, 상형 문자. 동굴 높은 벽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 그걸 상형 문자라고 한다. 그리고 연상법으로 그렇게 외워주세요. hierarchy, 계급제도. hieroglyphic, 바로 상형 문자. 그 다음에 호미노이드라는 단어도 요것도 이제 별표하겠어요. 자, 잘 보세요. 뒤에 단어를 보면 id는 어떤 상태에 이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호모는 인간이죠. 인간. 근데 뒤에가 노가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르다. 아직 인간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 바로 유인원이라는 이야기죠. 원숭이, 유인원. 그래서 호미노이드라는 단어도 시험에서 역사 제재 자주 나오니까 정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미노이드, 유인원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단어 봅시다. 호모 이렉터스라는 단어. 이렉트가 뭔가 세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세우는 거니까 호모 이렉터스는 바로 직립원인이라는 뜻이고요. 직립원인. 그렇죠. 다 우리가 이렇게 썼던 역사제에서 많이 봤던 그런 독해에서의 단어들인데, 이렇게 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뭔가 체계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이 역사제재가 또 시험에 나왔었을 때 자신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Ice Age라는 단어도 쉽죠. Ice 얼음이고 Age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있었던 시대, 바로 빙하기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Ice Age는 빙하기. 자, 빙하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변환법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적어보세요. 바로 Glacial Epoch. Epoch는 1강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죠. 시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얼음의 시대. 이것도 빙하기라는 뜻이에요. Glacial Epoch. 똑같은 게 Ice Age라는 단어죠. 독해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르게 쓴다겠죠. 그게 이제 변환법적인 표현을 잘 외우면
우리가 독해를 정복하는데 또 많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glacial epoch 이것도 빙하기란 뜻이고 잘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infant nationhood 하면은 infant가 유아란 뜻이잖아요. nation은 국가니까 그래서 유아 처음 생긴 국가니까 이게 신생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infant nationhood 신생국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nvincible 여기에 이제 invincible 하는 게 정복할 수 있는 뜻인데 in이 붙었죠. 부정이니까 그러니까 정복할 수 없는 거다. 무적이라고 했죠. 그럼 무적의 invincible 무적의 뜻이고 그 다음에 armad라는 것은 함대란 뜻이죠. invincible armad 하면은 무적 함대가 되는 겁니다. 무적 함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 armad는 스페인 함대를 말하는데 1588년에 영국으로 출격한 스페인 함대를 갖다가 armad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스페인 함대가 모든 어떤 국가의 어떤 이 배를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배는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유명으로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무적 함대라는 표현입니다. 잘 읽어주시고 invincible 특히 무적의 뜻 잘 읽어주세요. 무적 함대. 그 다음에 jihad도 별표하겠습니다. G가 대지라고 생각합시다. 자, 대지를 가지려는 전쟁. 우리가 뭔가 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라끼리 싸우면은 대부분 종교 전쟁이 거의 동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jihad 잘 나옵니다. 종교 전쟁 이어주시고 그다음 monument는 이건 뭐 기본 단어죠. 바로 기념비. 이거는 제가 올려서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monument는 이거는 이제 기념비 적으세요. 기념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마운드는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투수에 서 있는 것이 마운드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고분. 고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투수들이 그 공을 던질 수 있는 그 마운드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운드, 고분이란 뜻입니다. 고분. 그 다음에 중요하죠. fear. 이건 앞에서 배웠죠. 피를 같이 나눈 동료. 그 다음에 귀족. 그렇죠. 귀족. 피를 같이 나눈 동료, 귀족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제 계급적인 의의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 다음 plebeian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plebeian이라는 단어 어떻게 오느냐면은 이 귀족에게 바로 please 계속 막 이렇게 애걸복걸한다. please라고 자꾸 B는 IAN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귀족에게 please라고 계속 비는 존재.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plebeian, 서민이 되는 것이죠. 서민. 다시 한 번 더. 귀족에게 please라고 계속 비는 존재. 그게 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prehistoric times 하면은 history 역사인데 그 pre가 앞이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적인 역사 앞에 있는 시기. 그게 바로 선사시대잖아요. 그래서 선사냐 역사냐는 어떤 기록 문자를 두고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prehistoric time 하면 선사시대라고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primeval 하는 단어 나옵니다. primeval 하면 원시의 그 다음에 태고의 이런 뜻이죠. 역사 시점을 가려는 단어가 나옵니다. pre가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전이죠. 그래서 어떤 기록적인 역사의 시점에서 그 전이니까 원시의 태고의 뜻이죠. 그 발음은 pre가 아니고 primeval 이렇게 외워됩니다. 바로 primeval 하면 원시의 태고의 그렇게 외워주시고 primeval. 그 다음 progenitor 하는 단어 나옵니다. it 그것을 pro 먼저죠. 먼저 gen 발생이잖아요. 먼저 발생하게 하는 존재.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pro 먼저 gen 발생시키는 존재.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죠. 원종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이라는 의미 있죠. 사람으로 치면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생기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조상이 사람으로 치면은. 근데 동식물에 있어서는 그것을 먼저 생기게 한 존재. 그걸 원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종은 바로 동물이나 식물에 있어서 조상을 갖다가 바로 원종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먼저 생기게 하는 존재는 그게 바로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잘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단어가 있습니다. 자, 라지라는 단어입니다. 라지. 이것도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라지는 인도에 있어서 바로 지배, 그 다음에 통치, 그 다음에 주권을 말하는데, 우리가 인도에 있어서 라지 하면은 바로 이게 지배, 통치, 주권을 말하는데, 이게 그냥 고유명으로서 이제 굳어졌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지배, 통치, 주권이라고 하면은 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것도 잘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reformation, r는 다시와 백의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다시, 폼, 형태를 다시 한다. 그래서 이것을 reformation, 바로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eformation, 종교 개혁이고. 그 다음 요것도 보세요. regal,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리갈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게 뭐 왕적인 힘이 대하다, 제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리갈의 제왕적인 힘, 선생님 그렇게 외웠어요. 발음은 리갈의 제왕적인 힘, 제왕의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왕의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바로 royal 하는 단어, royal. 그 다음에 regal, 제왕의, 왕의.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regime이라는 단어입니다. regime도 별표를 하겠습니다. 중요 단어는 자꾸 별표로 나옵니다. regime은 하나의 정권, 그 다음에 체제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독해에서 변환법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political 하는 단어가 있죠. 정치적인 이런 뜻이 있잖아요. 바로 political system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regime, 정권, 체제,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렐리스라는 단어 나오죠. 렐리스는 역사 제재에서 바로 유물, 그 다음에 유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동해는 우리가 앞에서 강의했을 때 바로 프린즈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 페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도 어떤 유적은 하나의 또 페어가 남아있는 곳이니까요. 잔해물이, 그래서 ruins 이렇게 같이 맥락으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serf하고 slavery하고 저 밑에 thrall, 요거는 세 가지가 보통 독해에서 어떤 신분 제도, 신분과 관련해서 변환법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serf는 바로 농노란 뜻이 있고요. 외우는 방법은 중세시대의 농노는 서글픈 신세여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 slavery는 뭐 기본 단어니까 바로 노예라는 뜻이 있고요. 저 밑에 있는 thrall, 그렇죠. thrall 하는 단어도 이게 노예라는 뜻이 있는데 외우는 방법은요. 노예는 모든 생활이 전부 다 쓰라래요. 그래서 노예라고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빨리 할게요. specimen 하는데 인간이잖아요. man이. 인간의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접두사 이 단어가 있죠. 바로 specific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구체적인, 특정한 뜻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구체적이고 특정한 모습을 본을 뜻하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표본이 된다는 얘기. 우리 표본 조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specimen, 표본, 이것도 잘 읽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단어가 있습니다. straight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별표하겠습니다. 자, specimen도 중요하고요. 별표. straight라는 단어는 이 전문 단어가 이제 전문 용어를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독해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계급 제도란 뜻이 있고요. 왜 계급 제도라는 의미가 나오냐면은 이게 지층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층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것은 이 하부 조직부터 이렇게 상부 조직으로 계단식으로 층이 나눠진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급제도, 지층 또는 이게 다른 말로 뭐 유적층이라는 뜻이 있어요. 층이라는 단어는 기본 단어가 layer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이어주시고, 이제 문법적으로 관련해서는 이런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straight가 이제 복수니까 단수 형태가 있어요. 그 단수 형태를 같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straight음이라는 단어죠. 보통 단어가 명사가 um으로 끝나면요, 이걸 전미사를 a를 붙여가 복수형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straight음은 이것은 하나의 단수 형태이고, 이제 이게 계급제도, 지층, 유주층의 뜻이 있고, 이것의 복수 형태가 바로 straight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수다라는, 복수 형태다라는 거, 그거 잘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 straight graph라는 단어입니다. 그래프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앞에 있는 straight, 그렇죠. straight는 바로 위에 있는 이 straight에서 나오는 거죠. 지층을 다루고 있는 그래프, 그게 바로 학문, 지층학이 되는 거죠. 지층을 다루는 학문, 지층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이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sweeping이라는 단어 나오죠. 우리가 3연승을, 야구에서 3연승 하면 sweep 한다 하잖아요. sweeping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휩쓰는, 모든 어떤 승리를 휩쓴다는 이야기죠. 휩쓰는.
그다음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압도적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쟁 같으면 이것은 파죽지세의 이런 의미로 가는 거죠. 파죽지세. 그 다음 turmoil은 뭐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자, 다 정리했는데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만약 8강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터미널에 사람들이 모여서요. 완전히 소란을 피우고요. 완전히 소동을 피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동요 몇 가지를 앞에서 배우는 거 한번 복습을 하면요. agitation이라는 단어였죠. 누군가 우리 아지트를 뒤흔들어 놓다. 그렇죠. agitation. 그렇게 외워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단어가 있었죠. 바로 disturbance라는 단어였죠. disturbance가 이제 혼란, 방해라는 뜻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동의어가 disorder, 그렇죠. 이게 이제 질서의 뜻이 있잖아요. 순서. 근데 그것이 반대가 됐다. 질서가 옳게 되지 않았다. 무질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는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아우로 발음되느냐, 오우로 발음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라우가 되면요, 발음이 라우로 발음되면, 이게 바로 소란의 뜻이 있어요. 그쵸? 바로 riot라는 단어가 있죠. riot 잘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단어도 있죠. tumult라는 단어 있어요. 그래서 tumult도 소란, 소동의 뜻이 있고, row라는 발음으로 되면요, 이거는 이제 줄을 쓰다 할 때 줄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잘 하시고 위아래로 올라갈 수 있다.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영고성세 또는 흥망성세 그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네, 올려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viceroy라는 단어죠. 바이스라는 거는 우리가 바이스 프레지던트 하면 부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스가 뭔가 대리의 의미란 대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우리가 제왕, 왕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바로 royal, 그죠? 왕의 어떤 대리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부왕, 부왕의 의미고 또는 뭐 총독으로 해석해도 돼요. 부왕, 총독.